다시 한다 그러면은 저도 나름대로의 이 플랜에 맞춰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지난달 우리나라는 정말 큰 국제 스포츠 행사를 치렀습니다. 스포츠계 유엔총회라고도 불리는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에녹 서울총회가 열린 건데요. 자, 국기자의 전 세계 205개국 대표단, IOC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각 국제연맹 회장들이 다 총출동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행사였는데 서울이 역대 세 번째로 최다 개최국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국내에서 열린 만큼 우리나라의 국제 스포츠계 인싸가 여기서 종횡무진 활약해서 우리 스포츠 외교력을 한 단계 높였다고 하는데 그 특별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 젊은 나이에 스포츠 외교 최전선에 뛰어들고 있고요. 끼도 입담도 정말 최고여서 인싸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 핵인싸에 더 어울릴 것 같거든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지 기대가 큽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스포츠야 출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이자 대한탁구협회를 이끄는 탁구 레전드 우리 유승민 회장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이자 현재 IOC 위원과 대한탁구협회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유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멘트부터 이미 거의 방송인 같으세요. 그리고 하느님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시작 전에 호칭 정리 먼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뭐 위원님, 위원장님, 회장님. 어우, 직함이 좀 많긴 한데 네. 그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활동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냥 위원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 선수라고 부르는 분도 계세요. 아직까지 유승민 선수 또는 네. 뭐 유승민 감독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편안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일을 하시는 IOC 선수위원이니까 네. 위원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통일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탁구협회장과 IOC 선수위원 큰 역할을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정말 요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 것 같은데 몸이 정말 두 개, 세 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제가 한 5월 이후에 유럽도 한 2번 갔다 왔고요. 미국도 갔다 왔고 또 탁구 관련된 행사가 많아서 또 부산도 갔다가 또 평창 관련된 행사에 또 평창을 갔다가 그래서 차량을 하나 렌트를 했거든요. 저희가 3년 다녔는데 한 12만 킬로를 탔는데 제가 보통 1년에 한 5개월 이상은 해외 나가는 걸 감안했을 때 탄 거에 치면 굉장히 많은 횟수를 탄 것 같아서 국내에서 다니는 활동 양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요, 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NBA 스포츠에는 국대는 국대다에 출연해서 멋진 탁구 경기 또 보여주셨거든요. 진짜 장안의 화제였고 또 많은 분들이 감동의 눈물까지 많이 흘리셨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라켓을 안 잡고 있습니다. 결국 어땠길래 라켓을 안 잡으시나요? 제가 그 김택수 우리 현 대한탁구 전무님한테 3대1로 졌죠.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고요. 제 스스로도 이게 아닌데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져서 또 많은 이슈거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택수 감독이 나오셔가지고 또 엄청 막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걸 제가 그럼요. 들었는데 이제 뭐 기량적으로 보면 이제 탑이니까 심리적인 그냥 자신감, 기술적으로는 제가 낫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도 없지만 자신감으로 이길 수 있겠다. 네, 또 패자는 또 말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승민 위원이 이길 네. 줄 알았거든요. 네. 이 상황 너무 방심했던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이길 줄 알았고 끝나고 나서도 내가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체력적으로 너무 괜찮았는데 이제 좀 조건이 조금 달랐어요. 핑계가 듣긴 한데 저는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됐고 김택수 전무님은 그 선수들과 같이 이제 항상 이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공을 계속 치시는 거예요. 좋은 선수들의 공을. 확실히 이 스포츠라는 거는 이 속임수가 없다. 연습량이 없으면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그거는 자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거는 준비 부족이고 충분히 패배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싸움은 거짓말하지 않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요. 오늘은 좀 빠르게 질문 한번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김택수와의 탁구 대결 네. 다시 하면은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네. 하나, 둘, 셋. 오. 다시 이긴다.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해보고 싶긴 해요. 그때 그 분위기는 승패를 떠나서 다시 한번 그런 설레임과 긴장도를 느꼈다라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프로그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이미 전했었고
다시 한다 그러면은 저도 나름대로의 이 플랜에 맞춰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하는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해외 체류만 5개월씩 하는데 그거 맞아요.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집중을 한번 쓴맛을 봤으니까 한번 집중을 좀 해서 이제 끝나자마자 이거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미 PD님한테 이야기한 적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한번 더 하면은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 유승민 회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구선영의 프로필! 17세 1999년 제7회 아시아 청소년 탁구 선수권에서 단식 복식 우승을 시작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했고요. 4년 뒤 22세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 탁구 단식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06년 세계 탁구 선수권 단체전 은메달, 같은 해 도하 아시안 게임 단식 동메달, 2008 베이징 올림픽 단체전 동메달, 2012 런던 올림픽 단체전 은메달, 은퇴 후에는 34세에 2016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회에 올랐고요. 2019년 대한탁구협회장에 올랐습니다. 총평, 탁구 선봉장 유승민, 전 세계라는 탁구 코트에 스매싱을 날렸다. 올림픽 금메달도 그렇고요. 또 각종 최고 자리에 이 젊은 나이에 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을요, 흔히 이 천재라고 하는데 탁구 천재 그 자체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들 천재라고 하시는데 정말 많이 들었죠, 그 얘기. 네. 그냥 저는 좀 보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천재라는 수식어, 신동이라는 수식어 저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 어깨를 조금 무겁게 만들었는데요. 그걸 또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천재 소리를 듣기에는 좀 과분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행정가로서의 제일 큰 비결이라면 아마 그 부지런함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부족하더라도 부지런하면은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미리 준비를 하면은 그만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IOC 회의를 처음에 가는데 보통 회의 자료가 기존에 먼저 오잖아요. 며칠 전에 오면 그 회의를 자료를 갖고 토론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은 그런 걸 미리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직원들하고 사전에 모의 회의 같이 좀 먼저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한국 탁구 요즘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최근 소식을 한번 들어보자면요. 탁구 대표팀이 중국 청두 세계 탁구 선수권에 참가를 했고요. 단체전 대회였는데 이 남자부가 또 좋은 성적을 냈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에 중국 청두에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했는데요. 2020년도 부산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 하려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만에 처음 열리는 건데 다행히 우리 남자 팀이 단체 3위를 이제 하면서 명맥을 좀 유지를 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로 교체가 되면서 그 선수들이 나가서 이 큰 무대에서 경험했는 걸로 위안을 삼아야 됐었던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선수들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진짜 2년 동안 이 불확실성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하냐 마냐 갔을 때 어떤 것들 여러 가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 했는데 이번 대회는 굉장히 완벽한 분위기 속에서 잘 치러졌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도 현장에서의 좀 운영, 행정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2024년 다음 개최지가 이제 부산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에 더 유심히 대회 운영 지켜봤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많이 배우고 좀 느낀 게 있을까요? 개막식이 좀 인상 깊었어요. 짧지만 임팩트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24년에는 이거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현지에서도 국제연맹 임원들이 저한테 굉장히 부담이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큰 소리는 치고 왔죠. 이거보다 2배는 더 잘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피력하고 왔습니다. 2024년 부산에서 세계선수권 개최된다고 했는데요.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원래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20년에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2024년에 다시 개최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저희가 다시 재유치를 했다라는 게 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힘든 게 이제 대회 준비가 다 끝났었어요. 근데 한 달 전에 그 국제연맹에서 마지막 그 실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 실사하고
정말 퍼펙트하고 막 엑설런트하고 막 총평하고 이제 국제연맹 임원들은 호텔에서 자축하는 분위기로 와인 한 잔 먹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시장님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전화를 딱 받으시더니 일어나셔야 되겠다고 첫 번째 확진자가 부산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조추첨식이 있었거든요. 다 줄줄이 다 취소가 되면서 연기가 3번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연기가 3번 된 동안에 저희는 조직을 계속 꾸려야 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재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졌던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도저히 안 돼서 질병청의 권고를 받아서 저희가 취소를 했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도 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이번에 재개최를 하지 않으면 탁구협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겠다 해서 이번에 총력을 기울여서 다시 한번 재유치를 했고요. 그런 경험이 있고 아픈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24년대에는 보다 뭐라 그럴까요? 잘 치룰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기고요. 또 굉장히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우리 탁구인들이 다 표까지 다 구매하셨던 분들이 그 대회를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보다 좀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대회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만큼 어디에 중점을 좀 두고 계시고 한 번도 못한 뭐 대회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대회를 성공 개최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이제 안전하게 잘 치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지만 저는 뭘 강조하고 싶냐면은 팬들과 함께하는 대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IOC에도 요즘에 올림픽 같은 거 하면은 굉장히 팬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페스티벌 같은 주간을 만들어서 팬들이 다양하게 탁구를 통해서 부산에서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이제 만들고자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홍보, 마케팅, 뭐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등등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홍보하는 것도 단순 홍보가 아니고 그런 기념대회 같은 것들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하신 셀러브리티들이 탁구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같이 함께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누가 연예인분들 중에 셀럽 중에 많이 치시죠? 강호동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탁구를 잘 치시고 강승윤 씨도 뭐 굉장히 실력이 좋으시고 그래서 그걸 계속 연결해서 나가려고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죠. 그리고 부산 세계선수권은요, 또 그해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거든요. 거의 올림픽에 버금가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청도 세계선수권대회는 유럽의 강호들이 몇몇 출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좀 어렵다 보니까 출전 안 했는데 저희 때는 이제 올림픽 티켓이 걸려있기 때문에 유럽의 강호든 중국이든 전 세계에 있는 최고의 선수들이 다 모여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탁구 팬들은 최고의 경기력을 직접 눈으로 보시게 될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이 가장 좀 기대가 된다 하는 선수가 있다면 누굴까요? 우리나라 선수들을 좀 응원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남자 선수들은 이미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계속 성적이 이제 조금씩 이제 처지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희망을 본 거는 저희가 그래도 신유빈 같은 선수, 그 밑에 또 김나영 선수가 또 이번에 등장을 했어요. 그런 친구들이 아마 2024년도에는 또 뭔가의 하나의 이슈몰이를 하지 않을까, 또 사고를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청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저도 직관을 굉장히 열흘 동안 좀 디테일하게 했는데 그런데 좀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스포츠 질문 들어가 볼게요. 돌바로 X 질문. 2024 부산 세계선수권 우리나라 남녀 대표팀 중 한 팀은 우승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오. 또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남자팀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또 2002년 아시안게임 때 부산 아시안게임 때 그런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홈에서 했을 때에 좀 좋은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또 탁구협회장으로서 또 그렇게 성적이 나야지만 저희도 또 선수들도 그렇고 다 자신감을 또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5를 자신 있게 딱 들었습니다. 올해 대표팀도 이제 새로 출발을 하고 처음 출범한 프로탁구 리그도 좀 잘 마무리가 되면서 탁구 중흥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 수건이었던 어떤 프로 리그 출범에 큰 스폰서도 유치해 오시고 네. 많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좋은 타이틀 스폰서께서 이렇게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니 이렇게 출범이 됐는데 이제는 탁구인들이 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안재영 위원장님 만나서 또 여러 가지 당부 말씀드렸고 또 탁구라는 콘텐츠가 충분히 그 정도의 파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가 항상 어렵거든요. 처음에 시도를 해서 만들면 한 3년 정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다시 12월에 곧 시즌이 시작되니까요. 작년보다는 좀 더 발전된
어떤 그런 포맷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2명뿐인 IOC 위원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방한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요, 항상 그 옆에 유승민 위원이 있었고요. 또 바흐 위원장이 유승민은 내 친구다라면 좀 각별한 그런 사이를 많이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두 분 사이가 진짜 많이 가까우신 것 같아요. 뭐 자주 뵈니까요. 네. 네, 자주 뵙고 또 한국에 자주 오시니까요. 당연히 IOC 위원으로서 뭐 공항 영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스케줄을 같이 또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주 뵈니까 또 이렇게 친밀감이 느껴지고 이번에도 이제 가실 때 이제 제가 배웅을 가면서 또 한두 시간 정도 또 면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죠. 평창 동계올림픽만 해도 사실은 없던 그 남북 단일팀을 어떻게 보면 만드는데 굉장히 IOC가 많이 협조를 해줬고 거기에 또 장본인이시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마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IOC 위원 하면은 해외 방문 시에 뭐 국빈급 대우를 받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정말 좋다 하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거 못 받으면 되게 아쉬울 것 같아 이런 부분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올림픽이나 국제 스포츠 행사에 가면은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다만 또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 그런 측면만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IOC 위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IOC 위원은 굉장히 바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딱 나와 있는 게 1년에 2차례 공식 회의 참여인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바빠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 그게 하나의 가장 그런 대접보다도 더 큰 가치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하고자 찾아서 하는 일은 정말 많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IOC 내에서 어떤 일들 맡고 계신지 좀 말씀 좀 일단은 IOC에서 한 30여 개가 넘는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지금 6개 위원회를 참여하고 있어요. 6개요? 거기 각각 위원회가 맡고 있는 역할과 미션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볼브가 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배울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하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요. 물론 메인은 제가 선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가서도 선수들의 어떤 걸 맞춰서 이제 발언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 뭐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뭐 인종차별 이슈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저희가 긴급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 관련된 선수위원회랑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즉각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온라인 회의가 많아요. 온라인 회의도 보통 보면은 유럽 시간에 보통 맞춰지면은 밤이 넘어간 새벽에 할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IOC 위원 8년 임기가 이제 2024년 8월 파리올림픽 때 아쉽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 포스트 유승민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좀 빨리 뽑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제공되어 있는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마 1년 전쯤에 이 어플리케이션 오픈을 해가지고 각국의 NOC들한테 이렇게 보내는데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긴 한데 제가 느낀 건 좀 미리 그래도 좀 준비를 하고 하면은 처음부터 되고 나서 적응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미 뭐 자천타천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표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준비한다면은 저보다는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기 선수위원 후보가 되기 위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면 뭔가요? 일단 정해져 있는 자격과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전 올림픽을 뛰었거나 현 올림픽을 뛸 예정이거나. 그러니까 파리로 보면 파리를 이제 출전을 하거나 또는 파리 전인 도쿄올림픽을 출전을 했거나 하면은 다 자격 요건은 갖춰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발 OX 질문. 포스트 유승민 점 찍어놓은 선수가 있다. 하나, 둘, 셋. X 없습니까? 요새 뭐 보면은 배구의 김연경, 골프의 박인비, 사격 진종호 선수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던데 그중에서는 점 찍은 선수는 없나 봐요? 뭐 제가 점 찍은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점 찍었다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전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만큼 내가 그래도 활동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하마평에 오르는 선수 3명 외에도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발할지는 그거는 우리 대한체육회 KOC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겉으로만 보이는 것만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강한 이 마음가짐을 갖고 정말 이 기여를 할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점 찍었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친구들이 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발이 된다면 이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후보자가 결정되면은요,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강원에서 열리는데 이때 또 유승민 위원이 같이 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도 시키고. 너무 좋은 기회죠. 네,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첫 해에 갔을 때 되게 뻘쭘했거든요. 저희가 동계 청소년 올림픽 때는 유스 올림픽 연들이 많이 오고 네. 전 세계 IOC연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물론 IOC연들이 뽑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같이 네트워킹을 한다면 그 선거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요, 이제 탁구 발전을 위해서 이제 추진 중인 사업 프로젝트, 성과가 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좀 잘 되는 건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예, 내년에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 유소년 아카데미를 만들 예정이에요. 유소년 아카데미. 저희가 가면 갈수록 뭘 느끼냐면은 초등, 중등이 줄어요. 선수가.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 아이 학교를 갔는데 반이 저가 다녔을 때보다 많이 축소가 됐고 한 반의 아이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소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를 딱 보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투자한 친구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중국에 이제 류거량 회장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한 7살 때부터 준비를 시키려고 한다 내년에 했더니 너무 늦는 거 아니냐고. 자기들은 4살, 5살 때부터 보통 한대요. 대한민국 탁구가 이 명맥을 유지하고 2024년 100주년을 기점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정말 다시 한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또는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이 되려면 유소년이 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초에 정말 야심차게 제가 유소년 아카데미를 지금 하나 만들려고 런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 기업에서 흔쾌히 이거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기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유소년들이 정말 하나의 팀이 돼서 교육이면 교육, 또 글로벌 매너면 글로벌 매너, 탁구 경기면 경기, 훈련이면 훈련,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소년 아카데미까지 정말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탁구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만큼 또 얼마나 한국 탁구가 부흥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와 함께 탁구 많이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대한민국 탁구는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스포츠답게 앞으로 성적이면 성적, 또 행정이면 행정 전부 다 정말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많이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그 탁구 대회라든가 탁구 이벤트들에 대해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